4강입니다. 자극의 전달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두 개가 나오죠. 이거 이제 뭐 그 막전이 나오는 거죠. 요 문제. 그다음에 근육 수축 할 때 액틴 마요신. 요 크게 이제 두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옵니다. 봅시다. 이제 뉴런을 보게 되면 뭐 뉴런 구조, 종류, 뭐 자극 전달 경로, 그다음 전도에 대한 얘기, 흥분의 전도, 뭐 탈분극, 재분극, 그다음에 활동 전이 여기서 막전이 해당하는 문제 어려운 거 하나 나오고 흥분의 전달이라 그래가지고 전달은 뭐냐? 그러니까 전도는 그 뉴런 한 마리 이내에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흥분의 전달이죠. 전도와 전달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요거는 이제 뭐 골격근의 작용, 골격근의 구조, 수축 원리. 여기서 액틴 마요신 얘기 나오죠. 어려운 거 두 개. 요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 두 문제 나온다. 봅시다. 주르륵. 일단 보게 되면 뭐 뉴런 나오죠. 뉴런의 구조. 일단 뭐 신경세포체, 뭐 가지돌기, 축삭돌기, 마리집 요거 위치 다 알아야 됩니다. 모양도 알아야 되고 신경세포체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다음에 뉴런에 필요한 물질과 생체. 그러니까 세포인 거지. 일반적인 세포고 조금 올라온 게 이제 가지돌기고 하나 쭉 뻗은 게 축삭돌기인 거죠. 그죠? 가지돌기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여러 개 돌기다. 그러니까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이제 뻗어나온 긴 돌기도 하나가 쭉 나온 거지, 그죠? 오징어 다리처럼 쭉 긴 게 하나 있죠. 쭉 긴 게 하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축삭돌기. 너도 마리집은 뭐냐? 그 마리집 있는 게 있고 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마리집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죠? 요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띄엄띄엄 있는 거. 김밥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반세포가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마리집이라 그러고. 그 요 비어 있는 부위는 이름이 뭐냐?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랑비의 결절. 랑비는 사람 이름이고, 요 결절, 그죠? 비어 있다는 얘기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말해주신, 요 이제 랑비의 결절에서만 그 전도가 일어나고, 그 휴반세포, 마리집에서는, 그 전도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도약 전도가 된다. 그죠? 마리집으로 쌓인 부분에서는 이제 흥분이 발생한다. 뭐 그런 거. 다 알 거고. 그 다음 이제 뉴런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 여기서 가지돌기에서 받겠죠. 가지돌기에서 받고 뭐 신경세포체에서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받을 거고, 신호를 이동시키는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축삭돌기겠지, 그죠? 신호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부분, 여기 축삭돌기의 끝부분, 그죠? 말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죠? 대강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들 모양 보세요. 다양하죠, 그죠? 다양합니다. 구조와 모양이 다양하다, 뭐 이런 거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그 뉴런의 종류가 이제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 있고, 그 마리집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 그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마리집이 있고 마리집 없고 마리집 있고 이런 거지, 그죠? 그 마리집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에 따라. 이건 이제 감각 뉴런이다. 이건 연합 뉴런이다. 뭐 요거는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리집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이제 민마리집.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축삭돌기에 마리집 없는 뉴런이고, 축삭돌기에 전체에서 흥분이 발생한다. 이게 전체, 그죠? 전체.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는 부분 없이 쭉 흥분이 전도가 된다. 그죠? 흥분이 전도가 된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마리집이 있다. 그죠? 마리집이 있는 쪽은 전기가 안 흐르고, 그죠? 전도가 안 되고, 이 비어 있는 부분, 낭비의 결절,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도약 전도라고 하죠. 도약 전도, 그죠? 마리집에 의해서 절연이 돼갖고 흥분이 안 된다. 낭비의 결절,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어서 이제 흥분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알아놓고. 별거 없죠. 그죠? 마리집이냐, 민마리집이냐. 용어들 좀 알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흥분 전도 속도를 비교하게 되면, 이거 다다다닥 넘어지는 거랑, 그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툭 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겠지. 그죠? 나에서 도미노 팻말이 먼저 넘어진다. 흥분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집이 있는 이유가 이제 빨리 전달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구분을 했을 때, 그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놔두고, 이제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기능을 보는 거예요. 뭐 감각기관에서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감각 뉴런이고, 이건 이제 그 연합 뉴런이고, 이건 뇌나 척수겠지. 그죠? 뇌나 척수. 이게 정보 처리하고 막 명령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뇌나 척수일 거고, 얘들은 뭐 그냥 그 전달하는 거, 그 근육에다가 이제 반응하라, 명령을 전달하는 거겠지. 그죠? 봅시다. 구심성 뉴런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심점을 향해서 가겠지. 그죠? 직접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시키고, 이게 모양새가 가지돌기가 이제 비교적 긴 편이고, 가지돌기.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중간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네. 축삭돌기의 중간 부분에 있고, 여기가 가지돌기죠, 그죠? 이 축삭돌기의 말단이고, 그죠? 이런 생김새가 있게,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 부분에 있다. 요거만 딱 보자마자 이거 감각뉴런이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신경세포체, 요거 이제 그 연합뉴런을 보게 되면 정보를 처리 명령을 그 원심성 뉴런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연합 뉴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뇌가에서 막 뇌나 척수에서 막 명령을 만드는 거지, 그죠? 뇌와 척수에 존재한다. 만들어 가지고 전달합니다. 과지돌기에서 이제 그 받아 가지고 투석돌기에서 쫙쫙쫙쫙 전달해 가지고 반응기관에서 이제 근육 뭐 팔다리를 움직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원심성 뉴런, 멀어지죠. 원심성 뉴런. 반응 명령을 전달을 받아서 반응기관으로 흥분을 전달하고 길게 발달된 축각돌기 말단은 이거 좀 길게 뻗어 있다. 그죠? 말단은 반응기관에 분포하고 있고, 그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게 발달. 신경세포체가 제일 크네. 신경세포체 조그마고 좀 중간이고 제일 크네. 그죠? 요거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 좀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신경세포체가 좀 크다. 요런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요거와 그러니까 운동 뉴런과 연합 뉴런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마리집이다. 그죠? 마리집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가 조금 더 크다. 뭐 그래 보면 되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극의 전달 경로이라고 맨 처음 자극이 주어지면 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감각을 느끼겠지. 그죠? 자극이 왔다. 흥분이 발생했고 쭉 전달합니다. 이제 구심성 뉴런에서 전달을 해서 연합 뉴런, 뇌와 척수에서 정보 처리하겠지. 그래갖고 명령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명령을 전달하겠지. 원심성 뉴런에서. 그럼 반응 기관에서 이제 뭐 팔다리를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구나. 전달 경로고. 그럼 요거 봅시다. 축삭돌기 굵기와 이제 흥분 이동 속도인데 이거 뭐 별로 뭐 별거 없는데, 굵기가 굵으면 빠르겠지. 그죠?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축삭돌기가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작기 때문에 흥분 이동 속도가 빠르다. 뭐 그겁니다. 좀 굵으면 빠르다. 그죠? 굵기가 좀 굵어지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죠. 또 넘어서 흥분의 전도 봅시다.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도를 보게 되면 일단 뭐 분극 상태가 나옵니다. 흥분의 전도, 이게 몇 개 아무것도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 역치 이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약간 흔들리는 하겠지만, 그죠? 쫙 올라가지는 않죠. 그죠? 그게 이제 분극이라 그런다. 극이 나눠졌다. 양극으로 나누어진 상태. 그러니까 휴지 상태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것도 외워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왜 안쪽이 이제 마이너스냐?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쪽은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이제 플러스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그죠? 요 안쪽이고 세포막. 그 세포막에, 뉴런의 세포막에 여러 가지 막 단백질이 막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일단 뭐 나트륨 칼륨 펌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나트륨은 밖으로 빼내고 칼륨은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하나 빼고 칼륨 하나 넣고, 이거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를 한 개 뱉어내고 플러스를 한 개 받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로 이제 뭐 마이너스 플러스를 결정하지는 않겠죠. 그죠? 도움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통로, 그죠? 나트륨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그건 이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바깥쪽이 많으니까. 칼륨 통로, 칼륨이 확산되다. 칼륨이 안쪽이 많으니까 빠져나가겠지. 그죠? 요 세 개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관여하는 거는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분극이 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이온의 불균등 분포.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은데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그다음에 이온의 막투가도가 차이가 난다. 막투가도 차이. 그다음에 전하의 단백질, 음전하 단백질이 있다. 요 내용을 봅시다.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 이온의 불균등 분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ATP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고 칼륨을 안으로 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이 높아요. 칼륨은 항상 세포 안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뭐 자극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얘는 계속 뱅글뱅글 돌아. 얘는 계속 돕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나트륨이 많아지나? 아니죠. 여전히 밖에가 많습니다. 그리고 닫아버리지. 그죠? 닫아갖고 여전히 바깥쪽이 많은데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닫아가지고. 그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안에 많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죠, 칼륨이. 그죠? 그러면 확 빠져나가가지고 바깥쪽에 칼륨이 많나요? 아니죠. 칼륨이 안쪽에 많습니다. 여전히 칼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이 빠져나간 걸 막으려면 닫아야 되겠지, 통로를.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트륨 통로가 바깥이 많고, 나트륨이 항상 바깥이 많고, 항상 칼륨이 안쪽이 많습니다. 열리든 닫히든 간에. 그죠?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죠? 기출 문제 있었죠. 어쨌든 세포 밖에는 이제 세포 안을 봤을 때 칼륨은 항상 안쪽이 많고, 세포 밖에 나트륨이 항상 많더라.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한다. 그죠? ATP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퍼내더라. 요게 이제 이온의 불균등 분포인데, 뭐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나트륨은 하나 빼내고 칼륨 하나 받고 이런 거니까 한 개 빼내고 한 개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건 일단 놔두고, 그럼 휴지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이제 일부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휴지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일부가 열려 있어. 지금 휴지 상태인데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다고, 안 닫혀 있고, 칼륨이 빠져나가. 안쪽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빠져나가. 이러니까 이제 불균등 분포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불균등 분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 지금 새 나간다고. 그죠? 그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다 닫혀 있어. 그러니까 못 들어와. 얘는 못 나가는데 칼륨은 안쪽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죠? 등가였다가 칼륨 통로가 빠져나가니까 나트륨 못 들어오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되는 거고, 이온의 이제 막투가도가 차이가 났다. 이거 휴지 상태입니다. 분국 상태입니다. 그죠? 그 세포 안에 이제 음전을 띠고 있는 단백질도 많이 존재해. 밖에보다 안쪽에 그 음전을 띠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 세포 자체가 음전을 띠고 있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요거 두 가지죠. 결국은 크게 봐서 요거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이제 플러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서 휴지 전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분국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이 차.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전이 차.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거는 항상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같으면 전압이 발생이 안 하지. 그죠? 전압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으니까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겠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하나 찌르고 안쪽에 하나 푹 찔렀어. 그러면은 안쪽이 이제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니까 전압계에서는 마이너스 70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70이 뭡니까? 요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안쪽. 요거에 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낮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세포에 따라 다양하대. 근데 뉴런은 마이너스 70으로 갔네? 뉴런은 다 통일되는구나. 마이너스 70으로. 그죠? 이런 상황이다. 요걸 확대한 겁니다. 요 조그만 요 부위, 그죠? 축삭돌기 요 부위를 끊어서 본 겁니다. 그죠? 요 안쪽으로, 파이프 안쪽, 그죠? 파이프 안쪽. 그죠?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다. 차이는 마이너스 70. 축삭돌기 이제 세포막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봅시다. 일반적으로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죠. 그죠?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고, 칼륨 통로는 열린 게 있고 닫힌 게 있어요. 이러니까 뭐야? 나트륨은 못 들어오고 칼륨은 하나씩 지금 나갑니다. 왜냐하면 칼륨 통로에는 칼륨만 이동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안쪽이 칼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닫혀 있어 가지고 닫혀 있는 것도 있고 열린 것도 있고. 어쨌든 조금 새 나간다. 칼륨은. 그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돕니다. 자극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계속 돌아. 그러니까 나트륨 하나 꺼내고 칼륨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해되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는 거지. 이제 드디어 자극을 줍니다. 그죠? 분국 상태, 양국으로 나눠진 휴지 상태에서 마이너스 70 상태였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70이었죠. 그죠? 바깥쪽에 비해서 70이 낮은 거지. 그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의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가 이제 상승하는 현상.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 68, 67, 65 이 정도는 역치전이 이하니까 탈분극이 아닌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못된 거지. 조금만 올라와도 탈분극입니다. 탈분극의 시작인 거지. 왜냐? 이 뒤쪽에 이게 받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뒤쪽을 그림을 몰라.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탈분극의 시작이 안 된 거지. 근데 이 뒤에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걸 알기 때문에 요 조금 69, 68 이렇게 돼도 아 이놈은 올라갈 거니까 탈분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금만 올라가도 탈분국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역지상에 자기 가진 이런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가 이제 상승하는 현상, 쭉 상승했다. 이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올 때가 탈분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려. 그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밖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거겠지. 그죠? 항상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트륨 박도가 올라가고 나트륨 이온 이제 세포 안으로 확 들어오고 막전이 확 올라간다. 이거 올리는 건 이유는 뭡니까? 나트륨 이온 때문인 거죠. 그죠?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그러다가 이제 그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재분국이 되는 거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죠?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휴지 전위로 하강하는 현상, 이렇게 하강하는 현상, 쭉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열린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히고, 여기 이제 나트륨 통로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이제 열려버려. 그러니까 안쪽에 칼륨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이제 못 들어오고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밖이 더 많습니다, 그죠? 밖에 더 많아요. 그 닫아버렸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칼륨 안에 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확 나간다. 그 나트륨 이렇게 이제 세포 안으로 확산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칼륨 이온이 밖으로 이제 확 확산이 된다. 그리고 막전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데, 그죠? 내려갑니다, 그죠? 화술 배치 잘못했네. 내려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좀 마이너스 7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확 잠시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요 과정을 이제 과분기라고 하는데, 재분국이 일어나면서 막전이가 휴지전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0까지 하강했다가 다시 휴지전으로 회복하는 이런 현상이다.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 이게 이제 과분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과분국은 재분국인가요? 확 낮아진 거잖아요, 그죠? 확 낮아졌잖아. 그러면은 뭐 재분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 재분국인데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게 과분국이니까, 그죠? 재분국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죠? 그래 봅시다. 그 정도 정리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문제 된 게 없죠. 기출 문제도 뭐 나온 게 없고, 그죠? 아직까지 뭐 발견 못한 것 같은데 한 뭐 몇 년 동안 기출 문제를 봐거나 모의고사를 봐도 뭐 과분국이 재분국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분국은 재분국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좋겠지. 자, 순서로 보게 되면 분국에서 자극이 주어져가지고 탈분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재분국이 되고 과분국에서 이제 살짝 다시 이제 휴지전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자, 또 넘어가서 탈분과 재분국에서 이제 이온의 막투화도 뭐 아까 쭉 설명 다 했지만 빠르게 정리합시다. 역치상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가 이제 그 변화를 하겠죠. 그것도 이제 역시상에 자극을 줬을 때 뉴런의 축삭돌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 70에서 자극이 딱 주어지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그죠? 올라오는 순간 바로 이제 탈분국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올라간 게 알잖아요. 올라온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꺾여버리면 뭐 탈분국이 아닌 거지, 그죠? 지금 뒤에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요 조금만 올라간 부분도 탈분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탈분국이 되고 요 일부분은 탈분국이고 이 부분은 재분국이다. 뭐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건가? 어쨌든 요까지밖에 표시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2는 재분국이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탈분국이 발생하는 거고, 이 떨어진 이유는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칼륨이 안에 있던 게 빠져나가서, 그죠? 유출이 됐기 때문에 재분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막전이가 변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어떤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막투가 되면 변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트륨이 통로가 확 올라가는 거죠. 투하도가, 그죠? 막투하도가 확 올라갔다가 문이 닫혀버렸죠. 다시 확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확 빠져나간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닫힌다. 이 휴지전이, 그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프 보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또 넘어갑시다. 활동전이. 활동전이. 일단 뭐 활동 휴지 상태에 있는 어떤 그 뉴런의 한 지점이다. 한 지점에서 역지상에 자극을 주게 되면 막전이가 이제 그 빠르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데, 요건 이제 활동전이라 하는 겁니다. 활동전이.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가만히 있는 마이너스 70에 가만히 있는 거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활동전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역지전이선입니다. 그죠? 역지선 전이선까지 못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극이 약해서. 자극이 약할 경우에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극이 올라가는 걸 아는 순간 이 부분은 탈분극의 시작이다. 활동전이의 시작이다. 그죠? 흥분의 전도는 뭐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뉴런이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가까운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여기다가 자극을 팍 줬어. 그럼 여기 활동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좌우로 퍼지겠지. 근데 이렇게 가봐야 소용없죠. 그죠? 일로는 더 이상 안 뻗어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뉴런한테 전달해 주겠지. 그죠?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뉴런 내에서, 한 마리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린 전도라고 한다. 그죠? 탈분극이 뭐 이온의 이동, 그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확 들어오고, 그죠? 이제 칼륨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린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탈분극 상황이죠. 안쪽이 지금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안쪽이 지금 플러스가 돼 있어. 플러스가 돼 있죠. 그죠? 바깥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이건 플러스 30이란 게 뭡니까? 여기 탁 꽂고, 여기 탁 꽂은 거야. 침을 바깥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안쪽에 꼽은 거야. 그래갖고 전압을 체크했지. 전압을 체크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고 여기 제로. 이 두 개의 차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여기 두 개의 차가 플러스 30인 거야. 차가 플러스 30이라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30. 그죠? 이 두 개 차가 플러스 30이 된다. 전압은 항상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걸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넘어갑시다. 흥분의 전도 과정. 일단 흥분의 전도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했죠. 반복하는 겁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다시 분극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 전위에서 자극을 딱 주게 되면 조금 올라왔죠. 여기도 역시나 탈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온 게 없으면 이렇게 꺾여버리면 탈분극이 아니겠지. 그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휴지 전위, 활동 전위, 3번 재분극, 4번 다시 또 분극. 여기가 이제 분극 봅시다. 자극을 받기 전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용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죠? 뭐 다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작동합니다. 계속 작동으로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춘다 이런 얘기는 어디 눈을 짚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계속 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역시상에 자극을 주게 되면 봅시다. 여기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고, 열려있는 칼륨 통로 조금씩 열려있죠. 그죠? 다 열린 건 아니고 조금 열려있어 갖고 조금 새는 거야. 그죠? 안쪽에 있던 그 칼륨이 이온이 조금씩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새나가면 안 되지. 근데 조금 몇 개가 열려 있어가지고 빠져나간다. 역시나 나트륨 통로가 꽉 닫혀 있고, 그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통로가 와장창 열리면서 확 들어오는 거지. 그죠?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그러니까 재분극이 되면서 이제 나트륨 통로 다시 닫히고, 이번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칼륨이 확 빠져나간다. 그죠? 다시 거기까지 닫히면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 상황입니다. 그죠? 흥분의 전달 봅시다. 이거 뭐 몇 번 계속 반복적인 얘기라 가지고, 그죠? 보면 알겠죠. 또 봅시다. 이건 흥분의 전달인데, 흥분의 전달을 보게 되면 전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였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뉴런 한 마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뉴런 두 마리, 그죠? 두 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흥분의 전달은 자극을 받아 활동 전이가 발생한 어떤 뉴런에서 흥분이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 전달되는 현상. 그러니까 가지돌기가 받을 수도 있고 신경세포체가 직접 받을 수도 있네요. 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겠지. 그죠? 봅시다. 시냅스라 그래가지고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20나노미터의 틈을 두고 접한 부위다. 여기 조그만 게 보이죠?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이네. 축삭돌기 말단이고, 여기가 가지돌기나 뭐 신경세포체가 되겠지. 그죠? 여기서 이제 끝부분에 시냅스 소포 또 확대해볼까? 그 시냅스 소포라고 하죠. 동글동글하게 소포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원 모양의 어떤 과립 형태. 요 안쪽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거 탁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싸고 있는
이거 인재질 이중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포 막을 이루는 요소거든요. 요 동글동글한 거, 이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이 껍데기가 뭐냐면은 이 막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밀려와가지고 이게 딱 붙으면 이놈은 어차피 막에 있는 성분이라 가지고 막이 되고, 응? 축석돌기 말단에 막이 되는 겁니다. 이 껍데기는 막이 되고 안에 있던 이 과립형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 동그라미 안에 원 껍데기는 그 축석돌기 말단에 있는 껍질과 똑같아요. 성분이 같아.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인지질 이중층, 이건 단일막인가? 단일막, 그죠? 단일막, 인지질 이중층이지, 단일막도. 어쨌든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막과 이 축석돌기 말단의 막 껍데기랑 성분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 붙어가지고 얘는 막이 되고 얘는 안에 있던 것들은 쭉 빠져나온다. 그거거든요. 여기 있네. 네. 여기 소포체. 시냅스 소포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붙어버리죠. 그죠? 얘는 그냥 껍데기랑 막이 돼버려. 성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만 쑥 퍼져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물질, 요게 또 이제 신공전달 물질인데, 요게 이제 따닥따닥 붙으면 이제 반응 신호를 받아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 말이거든요. 시냅스 이온 뉴런에서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해됩니다. 하나의 뉴런이 다수 뉴런과 이제 시냅스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주는 놈은 한 마리인데 받는 놈은 뭐 두세 마리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시냅스 이전 뉴런의 흥분이 이 축석돌기 말단까지 전도가 되면 축석돌기 말단에 존재하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그러니까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합니다. 왜냐? 성분이 같아. 껍질이 성분이 같아. 그죠? 융합하면서 시냅스 소포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다. 여기가 이제 시냅스 틈, 그죠? 시냅스 틈. 이 신경전달 물질 확산이 돼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지. 그러면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구가 일어난다. 그죠? 이해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지. 이제 그 전달 방향. 시냅스 소포, 그러니까 축석돌기 말단에만 있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돌기에 혹시나 뭐 시냅스 소포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주면 이렇게 전도가 되고, 이렇게 전도가 되다가 이거 뭐 일로 가봐야 소용없지. 그죠? 그 얘는 이제 가다가 그 여기 말단에서 이거 시냅스 그 소포가 터지면서 시냅스 소포가 이제 융합되면서 안에 있는 물질이 쭉 빠져나와가지고 얘가 받아가지고 더 흥분해가지고 쭉 간다. 요거가 이제 전도인 거죠. 여기 요 부분이 전도. 시냅스 틈. 그죠? 흥분.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석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된다. 그죠? 이해되고 어려운 부분 없다.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온 게 이런 거죠. 그죠? 실제 문제가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봅시다. 예, 봅시다. 이거 이제 각 뉴런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이래갖고 이 부분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나옵니다. 일단 뭐 좀 심플하게 이제 줄여놓은 거니까 한번 봅시다. 나다의 전동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 이제 막전이를 보는데, 일단 뭐 A, B, C 이거 뉴런이죠, 그죠? A 뉴런, B 뉴런, C 뉴런. 요즘 뭐 뉴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냅스도 있고 막 이렇죠, 그죠? 시냅스 틈도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봅시다. 아주 줄여놓은 거니까. 자극을 이제 D1에다 준 거야. 자극을 D1에다 준 거고, 전도 속도가 다르네? 이거는 2고, 이건 3이고, 이거 2네요. 그죠? 속도가. 하여튼 거리가 이제 2고, 4고, 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A 봅시다. A에 자극을 줬어. 1초 후면 여기 도달하겠지. 속도가 2니까. 그죠? 속도가 2니까. 1초 후에 도달했고, D2에서 막전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A의 D2에서 여기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1초 후에 여기 도달했고, 지금 4초 경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4초 경과. 그러니까 1초를 소모한 거야. 1초를 소모했어. 그럼 3초가 이동했겠지. 그죠? 1초를 소모했고 3초 진행하면 되는데 A, B 이거 C니까 이거 A에 해당하는 거네. A 보게 되면 3초 진행하면 되겠지. 그죠? 지금 이제 1초, 이까지 오는데 1초가 쓰인 거야. 그죠? 이까지 오는데 1초가 쓰여버렸고, 그럼 나머지 3초가 남았는데 1초, 2초, 3초니까 마이너스 80이네. 마이너스 80.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B에다 자극을 줬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이네요. 그죠? 속도가 3이네. 그러면 1초 때 이만큼 오고 2초 때 이만큼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초를 소모했네. 총 4초니까 2초 더 가면 되겠는데. B가 요놈이죠. 그죠? 2초 더 가면 되겠네. 1초, 2초. 이쯤 되겠네. 이거 얼마야? 뭐 안 나와 있는데. 플러스 10? 플러스 10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여기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봅시다. C를 보게 되면 여기도 작을 줬어. 그러면 여기 속도가 2니까 1초, 2초 소모. 그죠? 2초 소모했죠? 2초 소모. 그러면 이제 총 4초니까 2초 더 가면 되겠네. 2초 소모. 여기까지 오는데 2초가 소모됐고, 그 다음에 2초 더 가면 된다. 1초, 2초. 여기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되게 복잡하게 해놨지. 이제 시냅스 틈도 있고, 뭐 속도를 안 주거나, 속도를 안 감춰놨거나, 경과 시간을 달리하라.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거 뭐 지금 그 막전이 그래프는 뭐 이거 달리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봤는데, 어쨌든 뭐 수능 문제에서는 다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그거 제끼고, 그죠? 그다음 얼마나 진행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초가 걸렸느냐 이걸 보는 거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마이너스 80이 마이너스 80. 과분극. 마이너스 80을 일단 먼저 딱 머릿속에 키워두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일단 마이너스 80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80을 찾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조금 이제 좀 해법이 보인다. 또 넘어가서 근육수축 봅시다. 근육수축 여기도 뭐 액틴 마요신 뭐 중요한 문제 나오는데 봅시다. 일단 골격근의 작용이라고 골격근 이제 팔다리 근육이죠. 그죠?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거.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으면서 골격근이 또 힘줄로 뼈에 붙어 있군요. 힘줄 때문에. 힘줄이 또 뭐지? 어떤 그런 게 있구나. 그죠? 뼈에 붙어 있으며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운동 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수축한다. 그러니까 이완하라고 명령 주는 건 아니고 수축하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완 명령을 받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을 끌어올릴 때 이두박근이 이제 여기다 수축하라고 명령을 주겠지. 그러면 삼두박근은 자동적으로 쭉 이완되겠지. 그죠? 힘줄이 여기 있구나. 뼈가 여기 있으면 자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근육 끝부분에 힘줄이 있구나. 그죠? 뼈가 있으면 여기 뼈고 여기 근육이고 여기 힘줄이 있네. 여기 뼈고 근육이고 여기 힘줄이 있네. 이게 근육 끝부분에 힘줄이 있군요. 그게 힘줄이구나.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두박근이 이제 그렇게 팔이 이렇게 여기 수축하게 되면 팔이 올라오겠지. 또 이제 삼두박근을 수축시키면 팔이 쭉 펴지겠지. 뭐 그런 거네요. 그렇구나. 골격근의 작용을 봅시다. 골격근은 힘줄에 의해서 이거 다 읽었나? 다시 읽읍시다. 골격근은 힘줄에 의해서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으며 두 뼈는 관절과 인대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절은 또 뭐야? 두 뼈는 관절과 인대. 관절이란 게 무릎 관절이라고. 이 뼈와 이 뼈 말하는 거구나. 이 뼈와 이 뼈 사이 여기를 말하는군요. 관절. 관절과 인대는 또 뭐야? 여기 있는 거겠지 뭐.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구나. 에 의해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쌍의 근육은 관절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두박근, 삼두박근. 한 쌍의 근육이다. 뭐 길항작용 비슷하네요. 그죠? 또 넘어가서 골격근의 구조 봅시다. 구조. 요거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요 근육 섬유가 이제 세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육 세포입니다. 여기서 세포 단위는 그러니까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액틴 마요신 이거 중에서 세포는 뭔가요? 근육 섬유죠. 근육 섬유. 근육 섬유가 세포입니다. 그죠? 봅시다. 그런 문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에서 골격근 여러 개 이제 근육 섬유 다발이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골격근이 되는구나. 근육 섬유 다발은 여러 개 이제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이 되는구나. 뭐 이건 뭐 다발만 붙여놓으면 되니까 그죠? 근육 섬유에서 다발자만 붙여놨네요. 근육 섬유는 뭐냐? 세포죠. 이게 핵심이네. 이 근육 세포네요. 다핵 구조다. 근육 세포가 핵이 많구나. 그죠? 근육 원섬유 다발이 들어있다. 근육 원섬유 다발이 뭉쳐가지고 근육 섬유가 되는구나. 근육 원섬유 다발은 또 뭐냐? 근육 원섬유는 액틴과 마요신, 뭐 지금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다. 그죠? 액틴 마요신 많이 들어봤다.
그러니까 밝은 이게 액틴 마이오신 이 부분이네, 그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밝은 부분은 여기 명대, 그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암대, A대.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오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명대의 중앙에 Z선이 있다. 명대의 중앙에 Z선. 그 다음에 Z선과 Z선 사이는 이제 Z선과 Z선 사이는 근육 원섬유 마디다. 여기까지요. Z선과 Z선 사이. 여기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육 원섬유 마디. 요 M선은 요 센터네. 그죠? 마이오신의 센터.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H대, A대, 그죠? I대 이거 외워야 되지. 위치 알아야 됩니다. H대는 마이오신만이 있는 부위. A대는 마이오신 전체 길이. 그죠? A대, 암대. 그 다음에 I대는 명대만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죠? 이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이 A대. 그죠? 마이오신 E 존재하는 부분. 마이오신 E 존재하는 부분. A대. 그러니까 시커먼 부분이 지금 마이오신 길이죠. 그죠? 길이는 안 바뀝니다. 그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존재하는 부분은 I대. 액틴 필라멘트도 길이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앙에 마이오신만 있는 존재하는 부분이 H대. 그죠? H대, A대, I대. 뭐 하이 이렇게 뭐 여기도 하는데 헤이 뭐 이렇게 하여튼 외우기 쉬운 방법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죠? H대, A대, I대. 또 넘어가서 골격근의 수축 원리 봅시다. 활주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말하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수축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Z선과 Z선 사이죠. 그러니까 I대 중간 부분 여기가 이제 I대 중간 부분이 Z선인데 여기도 Z선, 여기 Z선인데 뭐야? 맞죠, 그죠? I대의 중간 부분 센터를 뚫고 지나가는 게 Z선입니다, 그죠? 이 중간에 마이오신 부분은 M선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Z선이구만.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는 요만큼이겠네, 그죠? 요만큼이겠네. 근육 원섬유 마디가 두 개 있네, 여기는. 변하는 게 이제 H대는 요거 이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인데 수축하게 되면 줄어들겠죠, 그죠? 요 끝과 요 끝 액틴이 요 사이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풀 때 마이오신을 고정시켜 놓고 액틴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이오신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그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요 액틴은 가만히 있고 다른 게 움직인다고 본 거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나올 때는 요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죠? 요 Z선부터 요 Z선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요만큼만 할 때는 이제 Z선이 있고, 그럴 때는 요 마이오신이 정지해 있고, 액틴이 쭉쭉 미끄러져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원래는 마이오신도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하여튼 H대는 줄어들겠지. 수축하면. 그죠? 액막엽은 늘어나겠지. 마이오신 그대로 있고, 액틴이 요 끝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거니까, 액틴과 마이오신 겹친 부분, 액막엽이 늘어난다. 수축할 때. 그 다음 I대는 여기 빈 부분이죠. 그죠? 이게 줄어들겠지. 이게 이제 액틴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죠? 줄어든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액틴의 길이, 그 다음 마이오신의 길이, 그죠? 마이오신은 특히나 이거 A대 자체가 마이오신 길이죠. 이런 거. H대가 줄어든 만큼 액막엽이 늘어난다. H대가 줄어든 만큼 액막엽의 길이가 늘어난다. 그죠? H대가 줄어든 만큼 액막엽의 길이가 늘어난다. H대는 사라지기도 한다. 이게 딱 붙으면 사라지는 거지. 이해됩니다. 그죠? 뭐 그렇구나.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잠깐만요. 이것도 결국 좀 단순화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문제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단순화시킨 건데, 이 부분을 일단 근육 원섬유 마디 이제 X 전체 길이 요 Z선이죠, 그죠? Z선 주어져 있고 여기 M선이 있죠. M선 맞죠, 그죠? M선이고 이제 마이오신 길이 H대 액막엽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액틴만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그 기억니은 이 합한 게 1이래. 그러면 지금 액틴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요 1이다. 그다음 마이오신 길이 1.6이다. 마이오신 길이가 1.6이래. 다 알려줬나요? 많이 알려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전체 길이가 이제 시점 A일 때는 3.0이고 시점 B일 때는 2.2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 A와 B를 비교할 때 길이가 이제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B가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A가 이제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축 이완들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수축이냐 이완이냐 시점에 따라 이제 수축이냐 이완이냐를 묻습니다. 항상 물어요. 그래야 문제가 성립이 되니까. 근육이 수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마이오신 길이와 이제 액틴 길이, 이건 액틴 길이죠. 기억니은 합한 게 액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딱 못 박아놨고, 그러면 이제 A일 때 기억니은 뒤 길이, 그러니까 B일 때 기억니은 뒤 길이 구해봅시다. 전체 길이가 3이니까 전체 길이가 3이래. 지금 지금 액틴이니까 액틴이 지금 1이라 그랬으니까 1 빼면은 2죠. 전체 액틴 길이는 2이기 때문에 2를 빼면 여기 1이네. 0.5구나. 그죠? 0.5. 디귿은 그럼 1이고, 디귿의 반은 0.5고, 근데 마이오신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여기가 0.8이겠잖아요. 전체 요 절반, 그죠? 마이오신 절반 0.8이네. 근데 0.5니까 0.3이네. 그죠? 0.8, 0.5니까 0.3이겠지. 0.3. 그죠? 근데 액틴 전체 길이가 1이니까 0.7이겠지. 여기가 0.3이면 0.7이겠지. 그죠? 금방 나와버리죠. 근데 뭐 B일 때도 봅시다. 2.1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축된 상황인데 2.2니까 전체 길이가 2.2인데 액틴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액틴 길이 1이죠. 1인데 전체 길이가 2.2니까 2를 빼게 되면 여기 0.2네. 디귿은 0.2. 그죠? 여기가 0.1이니까 마이오신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전체 0.8. 그죠? 0.8이고 0.1이니까 0.7. 디귿은 0.7. 니은은 0.7. 그 다음에 또 액틴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0.7이니까 여기 0.3. 그죠? 이 전체 길이가 1이니까 액틴 길이 0.1이니까 1.0이니까 여기 0.7이니까 여기 0.3이겠지. 그죠? 이게 나와버립니다. 그죠? 이런 걸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이거 뭐 이건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봅시다. 일단 근수축 시에 기억은 X가 이제 줄어든 만큼의 절반만큼 줄어들겠지. X 전체 근육 원섬유 많이가 줄어든 만큼의 기억이 절반만큼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요만큼 오고, 그죠? 요 끝도 요만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이동한 만큼의 요게 그죠? 요 끝 부분이 이동한 만큼의 2배가 X는 줄어들었겠지, 그죠? 요 끝도 여기로 오고, 요 끝도 여기로 올 거니까 이 전체 길이는 그러니까 얘도 요만큼 오고. 이 끝도 요만큼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줄어든 만큼의 2배가 X가 줄어들었다. 같은 말이죠. 근수축 시 니은은, 그러니까 요 끝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 전체, 그러니까 니은은 요 끝도 요만큼 가고, 요 끝도 요만큼 올 거니까 전체 길이가 줄어든 만큼의 절반만큼 움직였겠지. 여기 절반이 움직여서, 그죠? 그 두 개 합한 길이만큼 줄어들었겠지. 절반 감소. 이해되죠?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근수축시 디귿. 이놈은, 요 끝이 요만큼 오고, 요 끝이 요만큼 오는 거니까, 결국 디귿은 X가 줄어든 만큼 양쪽에서 다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그만큼 감소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럼 뭐. 아주 쉽게 써놓은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이제 기억과 니은을 합한 것이 뭐 얼마가 되고, 그 기억에다가 기억 플러스 니은에다가 디귿을 나눈 값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인가, 이거? 끝이네요. 근육수축 에너지원. 근육수축 에너지원 봅시다. 요거 보게 되면,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사용된다. 근육 수축할 때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활주, 그러니까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느냐? ATP에 대한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죠? 봅시다. 근육의 ATP 생성.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분해된다. 일단은 지금 크레아틴 인산들이 막 근육에 막 잔뜩 있어요. 그러다가 크레아틴이 되면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ATP에다가, 그죠? 인산이 하나 달라붙으면서 ATP. 그러니까 지금 인산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죠?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개죠, 3개. 트리포스페이트 3개. 그러니까 이건 2개였다가 크레아틴 인산이 붙어가지고 3개가 된 거야. ATP가 된 거야, 그죠? ATP가 된 겁니다.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때 ATP가 만들어진 ATP를 분해되면서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제 근수축에 사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레아틴 인산 보유되어 있던 크레아틴 인산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크레아틴 인산들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늦게 그죠 이제 세포호흡으로 ATP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ATP가 ATP로 되면서 인산이 하나 분해되면서 근수축에 이용한다. 에너지 그때 만들어질 때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수축이 된다. 그죠? 세포호흡은 당연히 뭐 아미노산도 하고 지방산도 이렇게 세포호흡을 합니다. 포당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쓴다는 말이 포당, 단백질, 지방 요 세 개는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거 백날 먹어도 굶어 죽죠. 에너지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죠? 반드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럼 산소도 들어가고 뭐 지방산도 들어간다. 뭐 그런 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분해되면서 ATP가 빠르게 생성돼 갖고 그때 이제 생성된 에너지를 가 다시 이제 분해되면서 그때 쫙 이제 그 근육에 뿌려주는 거지. 그죠? 근데 다만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 저장된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근육 수축의 초기에는 크레아틴 인산의 이제 분해로 생성되는 ATP를 이용하는데 근수축 후기에는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 다 써버렸으니까 포당 등을 이용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ATP가 근수축에 공급된다. 그 지금 근육에 지금 ATP가 막 필요한 거야. 응? 근육에 지금 ATP가 막 달라고 난린 거야. 그 ATP를 누가 만들래?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되면서 ATP를 만들어서 준다. 그죠? 그런 크레아틴 인산이 다 썼기 때문에 이때 이제 늦게 이제 그 세포호흡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시작하는 게 늦지. 늦으니까 이제 그 급하게 일단 크레아틴 인산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ATP를 막 공급한다. 그죠? 그러니까 근육은 아니 그냥 인산을 그냥 바로 여기다 줘버리지 그게 아니죠. 그죠? ATP가 필요한 거. 얘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게 ATP입니다. 그죠? ATP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TP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지. 그죠? 크레아틴 인산을 먼저 쓰고 다 쓴 다음에 다 쓸 때쯤 돼갖고 이제 세포호흡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단가? 여기까지 끝이네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 넘어갑시다.